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 자격증 강의를 하게 될 강사 최철희입니다. 저는 한국 반려동물협회 회원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으며 한국동물사랑위원회 교육부장으로 반려동물 장례에 관한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러브 펫 장례 대표로 그 장례에 관한 많은 일들을 진행하고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하게 될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 자격증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필요한 실습적인 내용과 이론 중심으로 강의를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모두 자격증을 취득하신 후에 연습하는 방법이라든지 실무적인 실습 부분이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아이러브 펫 장례에 인터넷으로 검색하시고 연락을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강의할 그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 자격증은 총 11강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제1강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의 정의, 두 번째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의 탄생 배경, 세 번째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 자격증의 취득 방법, 네 번째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의 업무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의 정의.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란 반려동물의 장례 절차를 논의하고 반려동물 장례 전반을 주관하면서 장례와 관련된 재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반려동물의 죽음을 맞이하는 가족들에게 떠나간 반려동물을 존엄하게 보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는 슬픔에 잠겨있는 가족들에게 위로와 평안함을 제공하며 보호자와 함께 떠나는 반려동물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례 절차는 전반적으로 염습, 입관, 추모식, 개별 화장 후 분골, 또한 분골 후 유골을 보호자님께 전달하는 순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의 탄생 배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인해서 애완동물에서 반려동물로의 인식의 전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는 집에서 키우는 동물이나 가축의 일원으로 동물을 키우는 재미 또는 귀여움의 대상이었지만 최근 20, 30년 전부터는 애완동물에서 한 가족의 일원으로 보는 생각과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반려동물의 죽음을 애도하고 장례를 하여주는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증가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은 이제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이 사망하였다고 한다면 그 애도하고 슬픔을 느끼고 좋은 곳으로 보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장례식을 해주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인해 장례식장이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장례식장에서 근무하고 장례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여주는 사람들을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라고 불려지게 되었는데요. 이 처음에는 전문적인 일이 아닌 동물의 그냥 그 사체를 염습해주고 화장만 하는 정도의 일을 하였고 전문적인 자격증이 없었기 때문에 장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많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세 번째로 반려동물 장례식장의 증가. 이 본격적인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이제 등장하였고 2001년 동물 장례식장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장례 지도사라는 직업이 필요하고 장례 지도사라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네 번째로 매장보다는 화장을 장려하는 사회적 풍토의 변화.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도시화되면서 매장할 만한 땅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집에서 키우던 이 강아지나 고양이
등 동물들이 죽으면 산이나 들, 야산에 묻어주는 경우가 보통의 장례 문화였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빠른 도시화의 진행으로 동물의 사체를 땅에 묻어줄 만한 공간이 줄어들어 매장하기보다는 장례를 통한 화장 방법으로 이 처리 방법을 선택하는 보호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였다. 다섯 번째, 동물 사체를 땅에 묻는 것은 불법이 되었다. 현행법으로 동물의 사체를 매장, 매립, 묻어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동물이나 사람의 사체는 토지를 오염시키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 이 죽은 동물들의 사체를 땅에 매장하지 못하게 법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화장을 한 후에 유골을 땅에 묻어주거나 뿌려주는 방법이어야 한다 하고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 자격증이란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동물장묘법의 범위 안에서 장례 절차의 상담, 또한 장례 진행, 납골, 펜노스 상담 등 장례를 대행하여 주는 등 전반적인 반려동물 장례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 자격증을 간단히 소개하면은 이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 자격증은 모두 민간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이라든지 실무적인 실습을 가서 직접 교육을 받는다든지 아무 곳에서나 자격증을 취득하시든지 다 똑같은 자격증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가 자격증으로 뭐 전환된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연도는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분명히 국가 공인 자격증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자격증 시험 일정.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 자격증 시험은 고정적으로 시험 일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교육이니만큼 본인의 강의 내용을 충분히 듣고 시험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본 강의를 100% 완강시 또는 본 강의를 60% 이상 이수했다면 본인이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맞추어 아무 곳에서나 시험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필기 시험으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고요. 실기는 없는 순수 필기로만 평가가 이루어져서 자격증 취득이 아주 쉬운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격증 응시 자격. 나이는 만 18세 이상 남녀 누구나 응시할 수 있고 학력과 경력에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격증 취득 후 취업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면은 반려동물 장례식장 취업 및 창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조업, 추모용품 제작, 그 다음에 대행 서비스업 창업, 추모 영상 및 제작, 그리고 펜노스 증후군 상담소를 창업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의 장례 업무, 하는 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는 반려동물이 사망하였을 때 동물 장묘법의 범위 안에서 장례 절차에 상담을 하시게 되고요. 또한 장례 진행, 납골, 펜노스 상담 등 장례 전반을 대행하는 업무를 하시게 됩니다.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의 장례식장에서의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장례 절차에 대한 유선 상담. 반려동물이 사망할 경우 보호자들은 가장 먼저 장례식장에 전화를 걸어서 장례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과 장례 예약을 하게 됩니다. 유선으로 장례 상담 시 다음 내용을 꼭 확인하고 상담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반려동물의 종,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햄스터인지 일단 종류를 기록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려동물의 몸무게, 반려동물의 이름, 보호자 성함, 보호자 연락처, 그 다음에 장례 예약 시간을 안내해 드리고
장례 예약을 시간을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의 업무로 두 번째,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는 반려동물 사체의 운구 픽업을 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보호자분이 직접 장례식장을 방문하시게 되지만은 경우에 따라 방문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때에는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님이 동물의 사체가 있는 자택으로 차량을 가지고 방문하여서 사체를 운구하여야 한다. 보통의 장례식장은 거의다가 그 운구 서비스를 유료 서비스로 시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장례식장 방문 고객 상담 및 장례 진행. 보호자가 사망한 동물과 장례식장 방문 시 보호자와의 장례 상담을 하여야 한다. 첫 번째, 예약 시간에 방문을 하셨는지 확인을 하고, 예약된 시간에 맞게 방문했는지 확인하고 장례 절차에 대해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장례 절차 및 장례 방법 대하여 안내를 하여 드리며, 장례에 필요한 추가적인 장례 용품, 수의라든지 관, 유골함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골 안치 방법 등을 안내하여 드리고 보호자들에게 선택을 도와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 장례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을 한다. 염습, 그 다음에 수의 입히는 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화장, 그 다음에 유골, 분골, 그리고 납골당 안치 등의 전반적인 장례 진행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의 업무, 장례 지도사의 실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반려동물의 염습. 반려동물의 염습이란 죽은 반려동물의 몸을 깨끗이 씻겨 수의를 입힌 후 입관하는 과정으로 사람의 염습 과정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염습은 이 알코올 또는 이 소독 용액으로 몸을 깨끗하게 닦아준다. 그 다음에 한지로 몸을 감싼 후 삼배 수의 등으로 입혀준다. 얼굴 부분은 면으로 된 천으로 덮어주거나 감싸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수의를 선택하신 보호자님들께 수의를 입혀드리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수의 입히기. 다음 세 번째, 수의를 입힌 다음에는 사체를 입관. 네 번째, 입관 후에는 반려동물과 장례를 화장을 하기 전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추모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개별 화장, 그 다음에 화장 후에 유골을 분골하는 실무적인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의 업무로 반려동물 장례 시설 및 장비를 관리하게 되는데요. 주요 시설 장비 관리 사항으로는 청결한 환경 유지, 장례식장 방문 고객들에게 슬픔과 추모의 공간이므로 항상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적절한 온도와 습도 조절, 반려동물의 유골함이나 시설 장비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온도와 습도를 적절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보안 및 안전관리, 장례식장 내의 유골함, 귀중품 등의 분실이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해야 하며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례 지도사와 직원들은 항상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안치시설 관리, 안치시설이라 하면 이 봉안시설, 또한 유골함, 스톤 장비, 수목장 등 관리와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부패나 변형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깨끗하게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장례용품 관리,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수의, 관, 유골함 등의 장례용품들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은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비상상황 대비, 화재나 정전 등의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자, 다음은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의 마음가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책임감 있게 일을 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는 항상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의무와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 전문성.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하며 신뢰할 수 있는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고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다음, 존중과 배려의 마음.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는 생명체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반려동물과 가족의 슬픔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이 장례에 대한 공감을 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항은 이 비밀 보장. 장례 과정에서 알 수 있는 보호자의 개인정보 사항을 철저히 보호해야 하며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하거나 활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보호자의 사생활을 철저히 보호하여 주어야 합니다.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의 업무로는 상담하는 또한 시간이 있는데요. 반려동물 장례에서 보호자와의 상담은 반려동물의 죽음이라는 슬픈 상황 속에서 보호자가 알고 싶어 하고 궁금해하는 상황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호자가 반려동물 장례식장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대화를 하여야 합니다. 보호자와의 상담은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보호자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와의 상담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장례 전 상담, 그다음에 장례 발생 시의 상담, 장례 진행 시의 상담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장례 사전 상담. 반려동물 장례 시 사전 상담은 반려동물이 사망하기 전 미리 장례식장을 알아보고 장례 절차와 비용 등을 파악하며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전 상담은 전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목소리로 상담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화로 상담 시 보호자가 원하는 것과 알고 싶어 하고 또한 궁금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잘 파악하여야 합니다. 반려동물의 품종과 이름, 몸무게, 보호자의 성함 등을 미리 잘 파악하고 다음 장례 시 상담 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보호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장례 발생 시 다시 전화가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전 상담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례 발생 시의 상담. 장례 발생 시의 상담 또한 전화 상담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장례 발생 시 보호자는 장례식장에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때는 매우 긴박하고 중요한 상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호자는 매우 흥분한 상태로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며 상담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하여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꼭 기록하고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반려동물의 품종, 이름, 몸무게, 보호자 성명, 연락처 등을 미리 파악하고 기록한다. 그다음에 장례식의 비용, 절차, 염습, 추모식, 개별 화장 등 장례식장의 위치를 안내하여 드리며 원하는 장례 시간을 보호자와 상담하고 의논한 후 정하게 됩니다. 장례 용품의 추가적인 부분을 미리 사전에 안내하여 드린다. 수의, 간, 꽃장식, 유골함, 납골당 안치, 스톤 제작 등에 대하여 보호자님이 물어보실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를 하여 드리고 정확히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을 미리 안내하여 드려야 합니다. 장례 지도사는 사전 상담을 통하여 파악한 정보를 가지고 장례 준비를 하시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장례 진행 시의 상담. 예약된 장례 시간에 맞추어 장례식장에 방문하신 보호자님과 그 대면 상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장례 진행, 염습, 추모식, 개별 화장, 분골 등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고 용품 선택, 수의, 간, 유골함은 보호자님이 선택할 수 있는 용품들이기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고 안내를 하여 드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화장 후에 유골 처리 방법. 반려동물을 그 화장한 후에 그 사체, 그 유골을 납골당에 안치할 것인지 스톤으로 제작할 것인지 또한 수목장에 묻어줄 것인지 산골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려야 합니다. 네 번째로 대면 상담 시 주의사항. 상담 시에 이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님은 이 말투나 언행 등을 특히 조심을 하여야 하는데요. 건성어로 대하는 말투와 질문에 대한 건성어로 안내하는 것은 특히 삼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팔짱을 끼고 있거나 발장난, 이 손장난 등을 삼가하여야 되고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며 무관심한 표정을 짓는 것, 궁금한 내용의 질문에 모른다고 대답하는 것, 장례 용품 선택 안내 시 강제 선택, 유도, 장례 비용 추가를 유도하는 언행과 말투는 삼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 요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의 정의. 반려동물이 사망하였을 경우 장례 절차를 논의하고 장례 절차를 주관하며 장례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하며 떠나간 반려동물의 존엄성을 알리며 보호자를 위로하고 장례의 모든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장례 절차로는 보호자와의 상담, 염습, 그 다음에 입관식, 추모식, 개별 화장, 분골 후 유골을 보호자님께 인도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의 탄생 배경으로는 반려동물의 인식 변화, 반려동물의 장례를 하여주는 사람의 증가, 장례식장의 증가, 그 다음에 화장을 장려하는 사회적 풍토로 인해 반려동물 장례사라는 직업이 탄생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의 업무로는 전화 상담, 반려동물의 사체 운구 픽업, 장례식장 방문 고객 등의 상담 및 장례를 진행하게 되고요. 염습, 수의 입히기, 입관, 추모식, 개별 화장, 분골의 순으로 장례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의 마음가짐으로는 책임감이 있고 또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존중과 배려의 마음, 보호자의 사생활을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또한 배웠습니다. 반려동물 장례 상담의 방법으로는 사전 유선 상담, 장례 시의 상담, 그다음에 장례 진행 시의 상담으로 장례의 그 상담이 이루어진다고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